2022년도 2회차 대기환경기사 실기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2회차 대기환경기사 실기는 항상 20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 중에서 9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고 이때 6문제가 신출문제, 5문제가 기출 변형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신출문제와 기출 변형이 많이 출제되었던 것만큼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많았죠.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기출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7문제, 이론 문제가 2문제로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변형은 이론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신출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만큼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회차 8번 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적는 문제인데 이때 대표적으로 블로우다운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제외해서 적어라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효과를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답으로 적으신 분들은 오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외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통의 직경 혹은 내경이 작을수록 집진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통의 직경이나 내경이 작을수록 입구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지의 입경과 밀도가 클수록 집진 효율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직렬로 사용하는 경우 집진 효율 상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회전수가 클수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3가지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적으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4회차 11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계산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 이때 중요한 여과된 먼지층의 두께를 구하는 문제로서 일단 이 문제는 정답이 6mm 로 출제되었던 문제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단위 환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MKS 혹은 CGS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때 MKS가 무엇이고 CGS가 무엇인지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KS는 무엇이냐면 미터 단위,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 그 다음에 세크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고 CGS 단위는 무엇이냐면 센티미터, 그람, 세크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MKS와 CGS는 대표적인 것이지 꼭 이렇게만 통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되 기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변형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변형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세트산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다면 반응식을 세워서 이론 건조가스량, 즉 이론 건조가스 공식을 활용해서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론 건조가스 공식은 무엇이냐면 1-0.1 곱하기 이론 공기량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SO2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아세트산에는 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O2만 고려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반응식 세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트산에는 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2개가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몰수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세트산에 수소가 4개 있기 때문에 물에 2개 존재하기 때문에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에 있는 산소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때 산소가 2개 곱하기 2개니까 4개, 그 다음에 2개 곱하기 1개니까 2개가 돼서 우측에가 6개가 되기 때문에 좌측에도 6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아세트산에는 산소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만 추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2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식을 활용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변형이었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출 문제로 출제되었던 이론 부분입니다. 냄새 제거 방법 5가지를 적으시오. 자, 해당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냄새 제거 방법으로는 물을 활용하는 수세법, 그 다음에 활성탄 등을 활용하는 흡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냉각 응축법, 그 다음에 공기를 희석시켜서 하는 희석법, 그 다음에 연소시키는 연소법, 그 다음에 약을 활용하는 약액 흡수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론 부분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맞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4회차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될까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4회차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변형에 대해서 준비를 항상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공부하시되 항상 이론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기출문제 설명비 나합격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